안녕하세요. 김미경 그리고 신규율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운을 만드는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제목은 이렇게 책에 운을 만드는 집으로 함축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사는 공간, 내가 머무는 공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관리라는 말랑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 예를 들면은 유난히 끌리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묘한데 제가 여기 집을 짓느라고 짐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짐을 컨테이너 박스에 다 갖다 놓고 제가 우리 직원 2명이랑 어떤 한 공간에 가 있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네. 있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거기 지형 지물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거기로 올라가는 그 길도 마음에 들고 그 나무 형태도 마음에 들고 조금 약간 산 밑에 있는 거였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도 너무 좋고 그때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오셔서 전체적인 기운이 좀 찬 동네라고 했어요. 거기 그 홍제동 근처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거기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내가 반드시 여기 와서 언젠가 나이 들어서 6개월 1년 꼭 살아야지. 여기 꼭 와봐야지.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여기를 이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공간이 끌려서 이 공간이 한동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럴 정도로 거기가 이상하게 내가 얻어서 잠시 있었던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거기가 끌리고 좋더라고요. 그런 데를 공간과의 궁합이 맞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아, 내 몸이 좋아했던 거죠. 그렇죠. 거기서. 사람 간에도 이제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냥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력적으로 보이고 할 수 없는 매력이죠. 근데 공간에도 특히 이제 약간 감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맞는 공간을 스스로 아는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글이 잘 써진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네. 얽혀있던 생각들이 풀린다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는 꼭 그 공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궁합이 맞는 공간도 그럼요. 있을 수 있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난히 끌리고 쉬고 싶을 때 꼭 가고 싶었고 이랬던 공간이 어딘가에 있었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곳이 한 군데 있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이 공간과 대화한다라는 게 실제로 가능하구나, 맞구나, 내가 대화했던 거구나 라고 저는 그냥 몸으로 느꼈던 거거든요. 자, 오늘 선생님, 우리가 오늘 저랑 같이 대화 나누고 여기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뭔가요? 여러분 다 학생이십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학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공책 하나, 저처럼 이런 거 공책 하나 탁 피고 여기 앉아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오늘 제목부터 얘기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이사. 오! 예,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가. 이사 참 많이들 다니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이사의 기준,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들이 있으세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가장 흔한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로 많이 이사를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단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브랜드가 있는 대형 단지, 네. 그리고 그 대형 단지에서도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하는 데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얄동, 네. 그리고 로얄층을 찾게 되죠. 네. 혹시 로얄동, 로얄층이 어떤 동, 어떤 층을 얘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전 관심이 없어갖고. 큰 단지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단지, 예. 가장 안에 감춰져 있는 단지가 로얄동이에요. 그래. 그리고 로얄층은 예전에는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데를 로얄층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높은 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층 아파트라면 7, 8층 정도 되는데 거기가 로얄층이에요? 네. 아니, 여전히 높지 않나, 로얄층은? 그러니까 여기서 로얄동의 로얄층의 그런 목적은 내가 이걸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잘 팔리는가. 이 로얄이라는 것은 로얄 안에 숨겨 있는 게 머니군요, 머니. 그렇죠. 일단 이런 기준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기준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따지는 게 교통, 그리고 학군, 그리고 근처에 병원이나 마트가 있는가, 편의시설들을 따지시죠. 그리고 그런 게 또 만족이 되면 그 다음이 조망권, 그리고 강이나 호수가 근처에 있는가, 아니면 공원이 있는가 이런 거를 따지셔서 내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빼기도 하고
더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충족되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 학군이니 뭐 편의시설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진짜 로얄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로얄이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매우 높죠. 나는 일단 싫어해요. 7, 8층까지도. 네. 저 이번에 할 수 없이 21층 사는데 네네. 너무 싫은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3층이에요. 더 높은 거 싫어해요. 왜냐면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때 어느 날은 왜 엘리베이터 너무 타기 싫고 그냥 걸어 내려오고 싶잖아요. 그럼 나는 걸어서 가능한 게 5층까지라고 보거든요. 5층 정도. 학군을 너무 따져서 1학군 안으로 들어가서 암기 부대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머리 터지면서 사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에 널려 있는 10,000가지 직업 중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 10,000분의 1의 직업을 쏘아 올렸으면 좋겠어요. 30쯤 돼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는 안 가고, 첫째, 절대 안 가죠. 그리고, 세 번째. 조망권. 조망권 싫어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한 것도 뭐 있지? 그 다음에? 뭐 호수나 공원이. 호수, 공원 있으면은 목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로얄은 절대 이게 아니네요. 그죠? 사람마다 로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뭘 보느냐. 뭘 봐요? 일단 대부분 집 보러 가면 싱크대에 물을 받아놓죠. 그리고 그 싱크대를 열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잘 내려가는가를 봅니다. 괜히 화장실 나 그건 한 번도 안 해봤어. 괜히 화장실 들어가서 물 내려보고 물 잘 내려가고 물 잘 나오나. 중요하다 그거는. 보일러도 한 번씩 틀어보죠. 보일러 잘 되고 어디 결로 현상, 곰팡이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렇지. 네. 이런 걸 본 다음에 굉장히 좀 이런데 좀 잘 안다. 그러면 집을 하나 고를 때 최소한 3번 정도 와봐요. 언제 와보느냐? 평일날 와봅니다. 평일날 낮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주위가 얼마나 시끄러운가를 알려고. 그리고 평일날 밤에 와봐요. 오케이. 왜냐면 낮이랑 밤이랑 굉장히 다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고수는 주말에 한 번 더 와봅니다. 난 그렇게 자주 오는 사람한테 집 안 팔래요. 아우 시끄러워. 뭐래 자주 와. 한 번에 다 보고 가지. 이런 복잡한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곳이 나오면 이사를 가시는 거죠. 하긴 뭐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럼요. 이사인데.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사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은 뭐 로얄층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그냥 이게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생각하면서 어디 가나 인터넷에 봐도 다 나와 있는 인터넷 검색하면 1시간 내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건 꼭 봐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들인데 네네. 근데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공간과 대화하는 의미에서 이사할 때 봐야 되는 것이 그게 몇 가지나 될까요? 총 4가지. 4가지예요. 네, 집에 대한 통찰을 갖고 봐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병든 집을 피하라는 거. 집이 병든 집이 있어? 그럼요. 곰팡이 핀 집이 아니고? 아니, 그런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좋은 집은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비싸요. 비싸고 구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타선책으로 어떤 걸 택해야 되냐면 병들지 않은 집을 택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뭐 아까 같은 그 로얄층 중에서도 병든 집 있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죠. 로얄층도 병든 집 본 적 있으세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병 들었는지 아닌지? 이제 제가 일단 막 의리번쩍한 28층 갔어, 펜트하우스. 네. 이 집 병 들었네? 굉장히 많죠. 그래요? 네. 어떻게? 분위기부터 되게 다릅니다. 일단 들어가면 어떤 따뜻한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집에 분명히 가족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손님이 와도 그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나와보질 않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집. 그렇죠. 누가 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통이나 순환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집입니다. 병든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런 식으로 소통과 순환이 안 되는 집, 그러니까 주위와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집, 이런 집들을 병든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막 좋은 집도 병든 집일 수 있겠네요. 옆집과 안 어울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병든 집을 생명력이 없는 집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 생명력이 없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유통기한 아시죠?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집, 그런 집이 생명력이 짧고 병든 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집이에요? 공간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일단 어떤 거냐면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시키는 거.
그렇죠.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죠. 네. 근데 공간에서의 유통기한은 정반대예요. 밀폐될수록 빨리 상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와도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게 고립된 네네. 공간. 네, 그 공간 안에서 공간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공간의 에너지가 금방 방전이 돼버리는 거죠. 아, 고립돼 있고 그렇죠. 소통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지. 마치 다 쓴 배터리처럼 금방 닳아버리는 거. 예. 그 가끔씩 강의를 가다 보면 저는 운전하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이 왜 그런 집 있어요. 이렇게 농가인데도 나지막하고 되게 옹기종기 잘 돼 있는데 갑자기 나 서울서 왔어요 하는 집이 있어요. 네, 있죠. 나 서울에서 뭐 돈 좀 벌었어. 근데 그런 집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집이 나는 너네들과 다르다. 나를 그렇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이런 의미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다르다 건드리지 전혀 말아라. 주위의 공간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집에 살다 보면 그 공간에 내가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사람들을 낮춰서 보고 그리고 선생님 되게 좋은 말이다 그 말. 당근 그렇게 될 것 같아.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그렇죠. 공간에 영향을 받는구나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다 이상해지는구나. 네, 그렇죠. 예. 멀쩡한 사람들도 가면 이상해지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 있어. 가면은 막 뭐 여기 뭐 이상해지고 네. 목이 막 여기 막 이상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간은 좋지 않은 공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와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막 되게 개성 있고 내 멋을 막 되게 멋있게 표현해 놓는 집들 있잖아요. 그거랑은 약간 다른 개념. 그러니까 졸부 같은 집들이 있어요 보면. 맞아. 아이 졸부라고 쓰여 있어 간판에. 그렇구나. 그런 공간. 그러니까 공간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될 수 변질되거나 변화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쁘게 혹은 좋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직업이 사람을 바꾸고 옷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하죠. 당연히 공간도 사람을 바꾸지. 내가 절간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평온해지고 근데 내가 맨날 그런 이제 클럽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사람 자체가 약간 산만해 보여요. 헤이! 가만! 뭐라 그러지? 헤이 뭐? 클럽 자주 다니면 그렇겠지. 근데 그 말은 확실해. 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언어도 되게 순화돼요. 그렇죠. 조심하게 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한 게 이제 건축 심리학 이런 거잖아요. 아하. 역으로 이용해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거나 이걸 소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라는 걸 통계를 내서 만든 게 이제 그런 것들. 맞아. 공간이 사람한테 엄청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창을 안 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밖에 쳐다보고 메신지 얼른 집에 갈까봐. 맞습니다. 도박하는 데도 그렇고. 도박하는 데도 가둬놓는구나. 그렇죠. 뭐 일단 그런 것도 유통기한이 되게 짧은 집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저희 지금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라는 건축 자체가 되게 밀폐된 형식의 건축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당장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맞아.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밀폐된 공간일수록 굉장히 빨리 그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맞아요. 증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공간의 유통기한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근데 집에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을 여는 순간 한숨이 나오고 막 뭔가 괴롭고 뭔가 네. 그냥 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활기에 넘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 희한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집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안방이 되게 조그만해요. 네. 두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면 꽉 차는 안방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걸 해놨냐면 그 옛날 도깨비에 나오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션 베드 그런 거 아시나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환자용 침대처럼 막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펴졌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그거를 거기 들여놨습니다. 못 들어가가지고 일단 들여놓은 거예요. 요러고 걸어가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데 모션 베드는 침대 두 개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각자 자게 되고 안방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자는 거 말고도 뭐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선반도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못 들어가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뭔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자기를 가리겠다. 자기 혼자 사는데 이상한 그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공간의 유통기한이 다 됐다는 증상.
느끼죠.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이사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공간이 안 좋을 때는? 이사 가면은 좋은데 네.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쉽지 않죠. 계약이 맺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는 유통기한을 늘리는 법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늘리는 법. 일단 착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착용. 전통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옥의 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착용이 뭐냐면 경치를 빌려오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풍경을 이렇게 보면 마치 액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처럼 정원을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산이 마치 내 정원인 것처럼 그게 만드는 어떤 인테리어 기법, 그걸 착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뭔가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는 걸 착용이라고 하겠구나. 그런데 그 착용의 실질적인 어떤 힘은 단순히 내가 그걸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생명력을 내 집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옛날 한옥 보면은 굉장히 순환이 잘 돼. 뭐 한 번 하려면 계속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네, 네. 여기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것도 다른 방에서 다 들려요. 들리죠. 그러니까 막혀 있는 곳이 없는 거. 지금은 착용이라고 해봤자 다 삭막한 풍경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방법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화분을 들여놓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생명력, 자연의 그런 뭐 제철에 나는 뭐 그런 호박이나 무슨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집안에 그 제철 과일들을 집안에 이렇게 쫙 이렇게 먹지 않더라도 일단 놔두세요. 그래서 무슨 계절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런 노력이 어떻게 약간은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집에 정을 붙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옥상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뭐 이렇게 단독주택을 좀 이렇게 고친 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요새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정원이 막 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되게 작기 때문에 결국은 또 콘크리트로 올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화단을 가꾸고 꽃을 가꾸고 먹는 음식을 가꾸고 그래서 이 집에서 옥상을 뺀다면 나는 이 집에 그렇게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옥상에 있는 그 식물을 뺀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유통기한을 내가 늘린 거죠. 옥상을 통해서.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려면 끊임없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료 포대가 여기 1층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옥상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몸을 굉장히 써야 돼요. 선생님 올려봐서 알지요. 그렇죠. 우리 다 올려봤어요. 비료 푸대. 그래갖고 나 도르래 진짜 달 거예요. 도르래 달아갖고 이렇게 푸대를 이렇게 해서 위에서 막 잡아당기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 그거 한대요. 네. 설치해준대. 도르래 판다 그러더라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갖고 또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 3층에서 1층으로 뭐 물건 내릴 때 도르래로 내리려고. 되게 재밌겠지. 안 좋은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하지. 네. 재밌잖아 도르래. 네. 얼마나 재밌어. 밑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저렇게 게을러. 요새 애들은 너무 몸을 안 쓸라 그래. 알았어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유통기한 짧아. 자기가 유통기한을 짧게 하는 거야. 이제 착용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낭송. 지금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집을 장악하고 있나요? TV 소리죠. TV 소리. 그렇죠. TV 소리. TV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주로 일어나요? 개그지 뭐. 개그랑 개그. 뭐 먹는 거 뭐 이런 그렇죠. 거 나오고. 아니면 드라마 틀어보면 그렇게 막 배다른 형제끼리 사랑을 하고 막 그런 난리가 물 나죠. 뿌리고 그렇죠. 뜬뜬 김치 던지고 막 난리가 나요. 뜬뜬 따라란 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소리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거. 근데 근데 이 낭송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뭐 경전의 어떤 구절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어렸을 때는 저희 책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수행하시는 분들은 만트라라고 그러죠. 자기들만의 주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외운다. 뭐 주기도문 이런 거죠. 밥 먹기 전에. 네. 그런 것들로 공간을 채우는 거. 뭐 맨날 채우라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내가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 공간의 공간에는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레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요. 이 공간의 에너지 레벨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법당이나 아니면은 그런 성당에 갔을 때 그 공간이 그런 기도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이 들죠. 내가 요새 영어 필사하고 있었거든요. 필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커튼 다 닫아놓고 음악 틀면서 필사를 하면서 내가 그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 모드로 김비경을 위로하는 모드로 다 바꿔놨는데 갑자기 애들을 카메라를 들고 와서 유튜브 찍자고 완전히 일터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싹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망쳐놨네요. 이사 팀장이 망쳐놨어. 망쳐놨어 거기를 분위기를. 네, 그래갖고 세상에. 어제 하루 종일 필사를 거기서 하나도 못했다니까. 왜냐하면 네. 갑자기 다 일하는 모드로 다 바뀌어버린 거야 3층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앉아서 멍하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그저께랑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내려오자마자 컴퓨터 갖고 언제 갖고 내려갈래 한 게 거기에 컴퓨터가 딱 2대가거든요. 모니터 2대가 있는데 온 방안을 그 모니터가 다 바꿔버린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CNN 뉴스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혼자 생각도 하고 이 모드가 다 얘네가 언제 올라와서 찍자고 할지 모르는 일 모드로 워킹 모드로 다 배관한 거야. 이해가 가? 그거 하나가 완전히 다 일주일을 바꿔놓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럼요. 차경도 이해가 가고요. 여러분도 아마 제 말씀 이해가 가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 들이닥침으로 인해서 다 변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나 혼자 책도 읽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 후 제사라고 다 싸들고 짐을 들고 한번 오셨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부엌은 이미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럼요. 누가 한 사람만 와서 있어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고. 학생으로 치면 내가 좀 책상에서 쉬려고 만화책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네. 오늘 학교 갔다 보니까 만화책은 다 없어지고 수학책이 쫙 도열이 돼 있는 도열돼 있는 거지. 숨이 막히죠. 그걸 숨이 보면. 막히지. 네. 나가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가출을 하는구나. 그렇죠. 나도 어제 가출하고 싶었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경 무엇인가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는 것과 일을 해야 되는 컴퓨터 2대가 있는 거는 완전히 그럼요. 그 방 분위기 전체를 다르게 할 것이며, 두 번째 이런 어떤 TV 드라마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는 달리 내가 무슨 좋아하는 구절을 낭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어제 내가 영어 좋아하는 소설을 필사한 것도 낭송과 같은 사실 힐링적 요소였거든요. 거기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로 내가 일주일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제가 필사를 한 게 아니고요. 영어 소설책을 휴가의 마지막 일주일쯤 됐을 때 그 생각이 난 거. 이걸 해야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그 공간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거기까지 간 거지. 왜냐면 되게 여유 있는 마지막 생각을 해놓은 거잖아요. 하루 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예.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네.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 말고 내가 뭔가를 배울 게 있다든지 요즘에는 참 없는 문화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조언을 구하고 배울 게 있는 스승 같은 선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안의 어떤 공기를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 또 이제 그들을 맞으려면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내 공간과 여기에는 뭐가 어울릴까, 여기에는 뭘 해야 될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스승 같은 사람, 아니면 스승 같은 친구, 이런 것들을 자주 초대해서 네. 내 집을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공적인 영역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주고 만들어주는 것도,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법 중 그렇죠. 하나다. 그래야 병든 집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내 집을 병든 집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사할 때 봐야 될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병든 집을 피해라는 거. 예. 두 번째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